이제 좀 중심부, 강의의 중심부예요. 살을 빼고 싶은 분들도 이 부분을 납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실패의 대부분은 탄단지의 오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웠어요.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흡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초 영양학이에요. 예, 작년, 재작년 계속 기초 영양학을 해드렸었는데, 해피다이어트에서 이번 강의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1강이 없으면요, 면역력도 이해하기 어렵고, 다이어트도 결국 살 빼기 기술로만 들리고, 뭐 성인 합병증도 숫자 관리로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면역력도 공부하고 뭐 성인 합병증도 심혈관계 질환도 치매도 다이어트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공부의 바닥에는 하나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예요. 내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유행에 따라가게 돼요.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유행에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해에는 저탄고지가 좋다고 하고, 어떤 해에는 식물성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해에는 단식이 좋다고 하고, 어떤 해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방식은 계속 바뀌어도 몸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유행이 아니고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대학교 식품영양학에서 흔히 배우는 방식과는 조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식품영양학에서는 식품의 성분, 칼로리, 권장량, 조리, 식단 구성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어, 해피다이어트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메디컬 영양에 가까운 관점이에요. 메디컬 영양은 이렇게 물어요. 이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가? 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지는가? 왜 좋은 걸 먹어도 몸이 바뀌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돼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뭐 먹으면 돼요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거 드세요라고 답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거는 판매죠.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의 몸은 무엇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것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가? 무엇이 회복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항상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사실은 악마화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제가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막 시작한 해피다이어트 초보자분들에게는 끊으라는 말보다 속도를 낮추자는 말이 조금 더 실천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먼저 탄수화물을 볼게요.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영양소는 없습니다. 가공 탄수화물은 나빠요. 탄수화물은 나쁜 게 아니지만 가공된 건 나쁘다. 어, 뭐 이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굉장히 죄, 죄악의 근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밥이 문제다, 빵이 문제다, 뭐 면이 문제다, 탄수화물만 끊으면 살이 빠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탄수화물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형태와 속도예요. 탄수화물의 형태와 속도. 탄수화물의 문제는 존재가 아니고 속도예요. 탄수화물 몸 안에서 최종적으로 당으로 분해가 돼요. 이 당은 우리 몸에 사용하는 뭐 에너지라기보다는 이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또 영양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어쨌든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뇌는 지방을 더 좋아하지만 근육, 세포 에너지를 만들 때에도 사용을 하긴 해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 자체가 무조건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슈인 거예요. 예를 들어 백미를 생각해 보면요. 쌀에는 원래 쌀알 속 전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눈도 있고 겨도 있고. 그런데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쌀눈과 쌀겨가 제거가 되고 부드럽고 하얀 부분만 남습니다. 먹기 편하고 맛있고 소화도
빨라요. 근데 이 점이 문제예요. 이 점이 이슈예요.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몸은 천천히 들어오는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는데, 그런데 빠르게 들어오는 당은 비상 상황처럼 처리를 해야 해요. 여기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몸은 비상 대응을 해야 해요. 인슐린이 출동하면요, 다른 회복 시스템은 전부 다 뒤로 밀려요. 그래서 식후 졸림과 피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흰쌀밥, 가공된 탄수화물, 공장에서 나온 것들 전부 포함. 그러니까 밀가루, 쌀가루 등등으로 만든 것들. 모든 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오고 도로가 통제되듯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우선권을 가져가요. 이때 몸은 회복보다 처리에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당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몸 입장에서는 이 당이 몸에 있으면 있을수록 몸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얘가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라는 방식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먼저 속도를 낮추도록 씹기, 그리고 단백질, 좋은 지방, 섬유질과 미네랄을 핵심으로 좀 두고 처음에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단백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대부분 근육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 먹는 거, 헬스장에서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기초 영양학에서는 단백질은 근육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의 구조물이에요. 단백질은 헬스장용 영양소가 아니고 효소, 호르몬, 면역, 회복에 필요한 구조물이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고 사람, 사람 자체가 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백질은 몸의 구조다. 그죠?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효소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하고 면역 단백질의 재료이기도 하고 운반 단백질의 재료이고 회복의 재료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에는 효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효소의 많은 부분은 단백질 기반입니다. 호르몬도 단백질성 구조를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역 반응에도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고 회복도 느려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감정도 흔들리고 상처 회복도 느려져요. 몸이 자기 자신을 분해해서 재료를 가져다 쓰기 시작할 지경까지 오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꺼지는 느낌이 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오젬픽이라든지 위고비라든지 마혼자라든지 이런 거 맞은 사람들, 그래서 살을 빼신 분들의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사람 자체가 꺼진다라는 느낌. 눈빛이 흐려지고 피부가 처지고 기운이 없고 말도 줄고 의욕도 없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수분이 완전 빠진 듯한 느낌.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고 몸의 재료 자체가 빠진 거예요. 이게 잘못된 다이어트의 위험이죠. 해피 다이어트는 몸을 깎아내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몸을 다시 세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정말 중요한 거 단백질을 먹는다고 바로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아미노산이 2개 이상 연결이 되면 붙어 다니면 펩타이드라고 부르고 더 길게 연결이 되면 49개 이상 50개부터 이제 단백질이 되어요. 중요한 거는 이 단백질이 다시 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잘 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오고 변냄새가 심하고 몸이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단백질을 늘리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이제 여쭤보셔야 돼요. 소화가 되는지, 고기를 드시면 속이 편하신지, 단백질을 드신 후에 힘이 나시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시는지. 이 질문 되게 중요해요. 좋은 것도 처리할 힘이 없으면 부담이 돼요. 자, 우리 보통 웨이를 먹었는데 방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내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 속에 있는 환경들이 이제 유해균, 유익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코치분들께. 해피 다이어트는 단백질 단순히 많이 먹자.
라기보다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 회복 재료로 쓸 수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자. 그래서 여기 파워 칵테일과 웨이를 함께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따로 아미노산을 챙겨 드시면 참 좋아요. 어, 이 제품이 이렇게 드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식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쁜 생활, 불규칙한 식사, 소화력 저하, 혹은 반복된 다이어트가 있으면 몸은 회복의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 칵테일을 단순히 이렇게 그냥 영양 있는 그냥 포괄 영양이에요. 뭐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어요. 라기보다는 회복 재료를 매일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루틴이다. 제품이 먼저가 아니라요. 사실 몸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 칵테일 꼭 드세요. 파워 칵테일 가능하면 많이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능하면 PM을 많이 드세요는 사실 제품이 먼저라기보다는요, 몸의 필요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백질도 분해가 되어야 하고, 많이 먹는 것보다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아미노산으로 쓰여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미노 A 플러스가 있다. 그래서 지방으로 넘어와서, 지방은 살찌는 것으로 보면 평생 오해하시는 거다. 지방은 세포막, 신경계, 호르몬, 지용성 비타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방의 질과 대사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대사 질환이죠. 오늘 강의에서 많은 분들 가장 충격을 받을 파트, 늘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충격을 받으시는 파트,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방을 나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방은 살찌는 거, 기름은 피해야 하는 거,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좋은 거 이렇게 배웠는데 몸은 깊이 보면 지방은 절대 단순한 적이 아니고 지방은 몸의 이것 또한 구조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신경계를 보호하고 호르몬 생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이동에 꼭 필요해요. 비타민 A, D, K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말 그대로 지방과 함께 움직이는 비타민입니다.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지방을 지나치게 피하면 이런 영양소의 활용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방은 에너지의 안정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빠르게 타는 에너지라면 지방은 오래가는 에너지예요. 지방이 몸을 잘 쓸 수 있으면, 몸이 지방을 정말 잘 쓸 수만 있다면 에너지가 안정적이게 돼요. 반대로 지방을 전혀 못 쓰고 당에만 의존하는 몸은요, 쉽게 배고프고 쉽게 민감하고 자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나 케톤식이 등장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점인 저탄고지가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케톤이 모든 사람에게 맞다는 뜻도 아니고 케톤은 종교가 아니죠. 아니에요. 저탄고지는 유행이 아니고 핵심은 대사 유연성입니다. 몸이 당도 쓸 수 있고 지방도 쓸 수 있는 상태, 필요할 때 연료를 바꿔 쓸 수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근데 현대인의 문제는요, 지방을 먹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은 지방을 연료로 쓰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침부터 당, 점심에 당, 오후에 달달한 커피, 저녁에 탄수화물, 밤에 야식. 이렇게 하루 종일 당이 들어오면 몸은 지방을 꺼내 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당 처리 모드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저장을 하고 에너지는 불안정해지고 식욕은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지방과 지방의 질과 몸의 대사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공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강의에서 특정한 기름을 과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산화와 가공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볶은 기름, 산화된 거죠. 볶았어요. 열에 가했죠.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기름들은요, 열을 가해서 뽑아요. 그래서 냉압착이라는 키워드를 드린 거예요. 냉압착. 그래서 해피다이어트의 언어는 약간 이제 선택의 기준을 좀 알면 좋다. 선택의 기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기름을 먹는지가 중요하다. 질, 유기농, 냉압착. 이좀 키워드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수치 해석은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식사, 수면, 염증, 혈당, 생활을 함께 보셔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은 내가 어떤 식사 패턴과 어떤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생활을
물어볼 시간이 없으세요. 기름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특히 반복적으로 고온에 노출된 기름, 오래 산화된 기름, 품질을 알기 어려운 가공류는 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강의에서 이거는 독이에요라기보다는 기름은 산화와 가공 상태가 매우 중요하고 지방은 몸의 세포와 호르몬, 신경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지방을 반복적으로 먹느냐가 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자면 콜레스테롤은 오해가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나쁜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호르몬 합성에도 필요하고 세포막 구성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담즙산과 비타민 D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낮춰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맥락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입자 형태로 어떤 염증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정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똑같아요. 영양도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 몸이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정말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갑상선 하나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를 보셔야 된다. 네, 여기서 LDL과 HDL을 설명할 때 되게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계속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LDL과 HDL은 콜레스테롤 자체라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의 종류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쓰레기차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실려 있다고 해서 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쓰레기차는 그저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싣고 어디로 가는가예요. LDL과 HDL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자체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누기보다는 몸 전체의 대사 환경 속에서 봐야 됩니다. 혈당이 계속 오르고 염증이 많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고 수면이 무너지면 지질 대사도 불안정해진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LDL과 HDL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이다. 쓰레기차 비유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싣고 어떤 도로를 달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하나를 보고 몸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건강검사 수치 중요하죠.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진단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다이어트 코치는 약을 끊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의 생활 환경과 영양 루틴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코치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각 팀마다 코칭을 해주실 건데, 수치 중요하지만 수치만으로 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혈당, 수면, 염증, 스트레스, 움직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콜레스테롤과 호르몬 한번 연결을 해드리자면 사람이 의욕이 없고 삶이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성욕이 떨어지고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성격이나 마음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몸의 재료가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은 그냥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의 재료를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지나치게 막 안 좋은 거야, 먹을지 않을 거야, 최소한으로 먹을 거야. 두려워하시거나 너무 오래 저지방 식단을 하시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오래 가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활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줄고 감정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모든 원인이란 뜻은 아닌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마음은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양이 흔들리면 감정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혈당이 흔들리면 선택력도 흔들린다. 수면이 흔들리면 인격처럼 보이는 반응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잠 못 자면 좀 짜증나기도 하죠. 배가 고프면 짜증나기도 해요. 어, 정말 이 배가 고프다는 표현이 영양이 부족하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해피다이어트는 이 사람이 이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봐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분의 몸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밤마다 무너질까? 왜 아침에 늘 항상 이렇게 피곤할까? 여기서 진짜 피트라인 제품과 좀 연결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품을 너무 빨리, 제품을 막, 사실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토신만 갖고 계셔도 들어오실 수 있다.
제품을 먼저 말하면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너한테 왜 이걸 팔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몸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제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그래서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돕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PM 피트라인은 약이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피트라인은 몸이 매일 필요로 하는 입력을 루틴화하도록 돕는 도구에다. 그래서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가 아침 대사 리듬을 여는 시작 신호로 설명을 해드리고, 파워코кт에일은 낮 동안 몸이 사용할 기초, 영양과 회복 재료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루틴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레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밤에 회복을 할 때 필요한 미네랄 루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밤에 드시는 게 아니고 낮 동안 오후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여기에 좋아요, 이거에 좋아요, 당뇨에 좋아요, 혈당 대사 리듬이 사실 뭐에 좋아요라기보다는 사실 몸, 혈당과 대사 리듬을 이해하고 식사와 생활 루틴을 함께 설계를 해야 사실은 된다. 잠을 잘 오게 해요라기보다는 사실은 밤에 회복에 필요한 미네랄과 루틴이 함께 설계가 되어야 된다. 살이 빠져요가 아니고 몸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2 이제 정리를 하자면 탄수화물 죄는 아니다. 문제는 가공한 것과 속도, 양, 단백질은 근육만의 재료가 아니고 호르몬, 효소, 면역력, 회복의 재료이다. 지방, 멀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세포막과 신경계, 호르몬, 지용성 비타민과 연결돼 있는 구조물이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이제 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재료이고 중요한 거는 몸 전체 대사 환경이다. 이 모든 것의 사실 이 핵심은요, 하나예요. 몸은 먹은 것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몸은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운반해서 세포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그제서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피다이어트는 단순한 식단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몸의 입력을 다시 설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피트라인은 그 입력 설계를 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틴이다. 그래서 오늘 배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의 개념을 가지고 장, 효소, 유산균, 산화 스트레스, 다이토스의 기초까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진단이 있는 분들은 이제 코치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 해피 다이어트는 진단과 치료가 아니고 생활, 영양, 수면, 움직임의 기본선을 설계를 해드리는 거다.